오늘은 좋아 보이네. 그리고 오늘도 좋아 보이네. 어떤 말이 기분 좋게 들리세요? 말 한마디를 해도 기분 좋게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뜻인데 기분 나쁘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살펴보니 사소한 차이가 이런 결과의 원인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틱한 결과를 특히 호감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조사 하나, 말 한마디로 사람의 급 자체가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은 급이 다른 호감을 주는 한마디, 말 한마디로 호감을 얻는 사람들의 비법에 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단순히 말 잘하는 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에요. 첫 번째는 은을 도로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은 좋아 보이네. 그리고 오늘도 좋아 보이네. 이 중에 어느 문장이 기분 좋게 들리세요? 뒤의 문장이 기분 좋게 들려요. 오늘은 좋아 보이네는 평소에는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다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듣는 사람의 기분이 상해요. 여기서 조사인 은을 도로 바꾸면 분위기가 정반대가 돼요. 늘 좋아 보였고 오늘도 마찬가지란 의미예요. 밝고 긍정적이죠. 은과 도를 사용할 때 상당히 주의가 필요해요. 호감을 주는 사람이 말 한마디로도 사랑받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거예요. 글자 하나가 주는 미묘한 차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만일 호감을 주는 사람이 칭찬을 할 때 조사로 은을 써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땐 특기를 넣어요. 오늘은 특히 좋아 보이네처럼요. 특기를 넣어 늘 잘한다는 뉘앙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칭찬할 의도로 말하더라도 아주 사소한 한마디가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이 듣는다면 어떨지 상상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말하는 게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옷을 잘 입었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평소에는 못 입었다는 소리야?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오늘도 옷을 잘 입었네라고 하면 늘 잘 입는데 오늘도 그렇네? 하는 느낌이 들어요. 똑같은 칭찬인데 조사 하나 차이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은 일을 잘하네와 오늘도 일을 잘하네도 마찬가지예요. 전자는 평소에는 일을 못한다는 뉘앙스가 있지만 후자는 늘 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는 이런 미묘한 차이를 본능적으로 느껴요. 말하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했겠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호감을 주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조사 하나도 신경 써서 말하는 거예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말은 그냥 내뱉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조사를 쓰느냐,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내용이라도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호감을 주는 사람들은 이 선택을 신중하게 해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때 뵀던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예전에 잠깐 만난 적이 있었던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연히 어떤 장소에 갔다가 만나거나 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 등 다양하죠. 그런데 나는 아는데 상대방은 나를 알아보지는 못하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하세요? 혹시나 상대방이 자기를 알아보는지 궁금해서 말문을 여는데요. 이때 자신이 착각하는지 모른다는 걱정도 있어요. 모르면 무안해질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이런 말로 시작하곤 해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저 기억나세요?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같은 말이요. 이때 상대방의 표정은 어떤가요? 순간 당황한 표정이에요. 안다고 하니 반가운 표정을 억지로 짓지만 난감한 표정이 압도해요. 만난 적이 있었다는 말은 순간 상대방을 조심스럽게 만들어요. 왜일까요? 자신이 무례를 저질렀다는 생각에서예요. 만난 적이 있었던 사람을 기억도 못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을 몰라보면 상대가 무안해지는 것에
자신이 무례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력이 나쁘다는 생각도 함께 하고요. 주변에 다른 사람도 있다면 부끄러움이 한층 배가 돼요. 난처하고 당황스러워지죠. 저도 종종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모두 내 위주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무안해지지 않으려고 나를 보호하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나간 거예요. 상대의 미안해하는 태도를 저를 기억해내지 못했으니 응당 이런 태도를 예의로 여겼어요. 하지만 상대가 무안하고 난감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떠올리지 못했죠.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저 기억하세요? 라는 질문은 마치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시험하는 듯한 기분이 들게 만들어요. 만약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괜히 무례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불편해지죠. 반면 호감을 주는 사람의 말은 달라요. 이들은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상대를 시험하는 듯한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인사할 때도 저는 그 행사에서 뵀던 누구예요? 라며 먼저 정보를 밝히는 방법을 택해요. 상대에게 미리 자신의 이름과 만났던 상황을 알려줘 기억을 돕고 기억하지 못해 난감해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대를 위한 배려죠. 자신이 아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싶을 때도 호감 주는 사람들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야기부터 해놓고 이거 알지? 라는 표정을 짓거나 당연히 아는 것이라는 태도로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신뢰가 돼요. 상대가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에 들게 하고 모르면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불쾌한 기분이 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야기한 사람 자체 이미지도 나빠지죠. 호감을 주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센스를 발휘해요. 저는 이 얘기 듣고 정말 재미있었는데요. 라며 말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이유와 자신의 의도 등을 알려줘 상대가 난감해지거나 불쾌해지는 걸 차단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무심코 상대를 시험하는 말을 많이 해요. 저 기억하세요? 이거 알아요? 들어봤어요? 이런 말들이요. 말하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하지만 듣는 사람은 순간 시험을 치르는 기분이 들어요. 기억하지 못하면, 모르면, 못 들어봤으면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호감을 주는 사람들은 이런 불편함을 주지 않아요. 대신 먼저 정보를 제공해서 상대가 편하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이게 진짜 배려예요. 상대를 시험하지 않고 상대가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작은 차이지만 큰 차이예요. 같은 내용을 말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느끼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세 번째는 잘 지냈어? 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오랜만에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달라진 모습을 금방 알아채는 눈썰미에 감탄하고 걱정해주는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까요? 많은 분이 기분이 확 상한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마음은 착할지 모르지만 아직 성숙함이 덜한 사람, 입이 가벼운 사람, 심지어는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란 말도 하죠. 그저 걱정돼서 한마디 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받아들이는 걸까요? 순간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움이 확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나름 꾸미고 나왔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으니까요. 반면 한마디를 해도 호감을 주는 사람들은 다르게 말해요. 오랜만에 본 사람이 초췌해 보이거나 지쳐 보여도 잘 지냈어? 와 같은 밝은 의미의 말로 시작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첫째, 내 판단이 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상대가 초췌하고 얼굴이 어두워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고 기분도 괜찮은 날일 수 있어요. 자칫 내가 던진 한마디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죠. 내 판단이 맞는지는 상대의 말로 확인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에요. 즉, 잘 지냈어?
라는 말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으니 너무 급하게 단정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정확해진 내용을 기반으로 말을 이어가야 대화도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어요. 말실수도 막고 상대의 기분도 상하게 하지 않는 방법이죠. 둘째, 상대가 불편해할 수 있는 일을 모른 척 해주고 자존심이 상하거나 부끄러움을 유발하는 말은 삼가는 것도 예절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따라 화장이 안 먹어 짜증이 나는데 출근하자마자 처음 동료가 한다는 소리가 어디 아파? 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을 리 없어요. 초췌해 보인다, 지쳐 보인다는 말을 돌려 말하는 것 같아 왠지 기분이 좋지 않죠. 바로 이런 말이 기분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모른 척 해주고 밝게 인사하는 게 나아요. 호감이 가는 사람이란 이야기하는 상대의 마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방법은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로 대화를 시작하거나 대화의 내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거예요. 혹여 상대방이 지쳐 보여서 걱정이 된다 해도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잘 지냈어? 라는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첫마디로 얼굴이 왜 그래? 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기분이 좋을 리 없죠. 오히려 만나지 말 걸 하는 생각까지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지냈어? 라고 밝게 인사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만약 정말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얘기할 거예요. 사실 요즘 조금 힘들었어. 이렇게요. 그럼 그때 위로해주면 돼요. 굳이 첫마디부터 상대의 기분을 망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호감을 주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대화를 시작할 때는 항상 긍정적으로 밝게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걸요. 결국 호감을 주는 말의 비밀은 배려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은을 도로 바꾸는 것도, 먼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잘 지냈어? 라고 묻는 것도 전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호감을 주는 사람들은 이 작은 차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말을 상대방이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더 좋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우리도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말은 습관이에요. 배려하는 말을 습관으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나눈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에겐 큰 선물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다정한 말 습관을 들여보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편히 쉬세요.